오늘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영국 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영국 귀족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의 배후에서 막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놀라운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0년 전과 비교해 최대 292배나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시대,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과연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에도 귀족을 이야기해야 하며 그들이 지배하는 이 시스템은 얼마나 공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계급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과 위계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귀족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세습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으로 서열이 나누어지며 귀족의 자귀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상징적 지위에 불과합니다. 이들 가문이 보유한 막대한 토지와 자본, 인맥은 단지 과거의 역사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주요 영역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나 이튼 같은 엘리트 학교를 거쳐 상원 재계 언론계로 이어지는 경로는 귀족 가문 자녀들에게는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인 엘리트 통로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 닿기 어려운 비공식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세습 귀족이라는 단어가 다소 과거의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흔적은 지금도 영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을 직접 만들지 않지만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1세기 영국 귀족의 현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특권의 실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국 세습 귀족의 기원은 1066년 노르만의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윌리엄은 충성을 맹세한 기사와 무장들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이들은 각 지역을 다루는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고 새로운 권력 질서를 만들어가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각 지역의 영주가 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가문의 자기 토지 권력이 함께 대물림됐습니다.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귀족은 단순한 명예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국왕의 조언자이자 병력을 보유한 지역의 통치자였고 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입법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1801년 설립된 영국 상원에는 700명 이상의 귀족이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 중 다수가 세습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자기는 이름뿐인 칭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영국 사회는 점차 대민주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귀족이 지배하던 상원의 권한은 꾸준히 축소됐습니다. 1911년에 제정된 의회법은 상원이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1949년 개정된 일반 법안에 대한 지연 거부 권한도 대폭 축소하며 귀족 정치 시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58년 생애 공로 귀족법이 제정되며 세습이 아닌 업적 기반의 귀족 임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습이 아닌 전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귀족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상원은 점차 명예직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법률,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상원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999년에 통과된 하원 의원법은 상원에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이 법안으로 750명에 달하던 세습 귀족 상원 의원 중 단 92명만이 예외적으로 자리를 유지하게 되며 귀족 중심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들이 제도적으로 귀족의 권한을 줄이긴 했지만 그 권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약 800명의 귀족이 공식 자귀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92명은 여전히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된 인맥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자본과 상징 자산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귀족의 권력은 단지 혈통이나 자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는 엄청난 규모의 토지와 자본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영국 전체 사유지 중 약 30%가 상위 1%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상위 50개 가문 중 절반 이상은 귀족 자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 가문의 토지 집중은 단순한 부의 문제를 넘어 주택 가격 상승, 농촌 공동체 붕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보조금 체계는 귀족 특권의 현대적 잔재를 보여줍니다. 농업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100곳 중
최소 20곳은 귀족 가문이 소유한 곳입니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약 22%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2010년대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도 대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가문은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기준 17개 공작 가문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농업 보조금은 약 84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5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건 귀족 특권이 지금도 세금 체계를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두드 에스테이트나 차츠워스 하우스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고 하워드 가문이 소유한 캐슬 하워드 또한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촬영지나 고급 웨딩 장소, 예술 전시회 등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화되어서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운영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처럼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은 귀족 가문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적응하는 현대적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귀족의 자산은 단순히 오래된 고택이 아니라 현대적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귀족 가문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로브너 가문은 런던 메이페어나 벨그라비아 같은 고급 지역의 부동산을 관리 개발하면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로브너 그룹은 현재 글로벌 부동산 투자사로 성장해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도 진출해 있으며 이는 귀족 자산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본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귀족 가문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려는 철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경제적 현실, 즉 생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귀족 가문들이 소유한 거대한 고택과 대지는 상징이자 자산이지만 동시에 막대한 유지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컨대 데번셔 공작 가문이 소유한 차츠워스 하우스의 연간 유지비는 수십억 원에 달하며 관람객 수익이 없으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40%에 달하며 막대한 상속세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데 큰 장애물이고 귀족 가문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귀족 가문들은 토지를 재단 명의로 돌리거나 관광과 콘텐츠, 부동산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브랜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귀족은 이제 역사 속 존재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자산 운영자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상원에 남아있는 92명의 세습 귀족 전원은 놀랍게도 전원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국 귀족 자귀의 상속 제도가 대부분 남계 세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습 귀족 자귀를 승계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귀족 내 성평등 문제를 야기하며 오늘날까지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9세이고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이 차지하며 정치 성향도 보수당 지지자가 대부분이라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쪽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귀족의 영향력은 정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의 영역에서도 조용하지만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퀸 샬럿 볼 같은 전통 사교 행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스스로를 전통의 계승자로 포지셔닝하며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귀족 출신 인플루언서 마고 로우스는 전통 복식과 예절, 고택에서의 일상 등을 콘텐츠로 만들어 SNS에 공유하며 수만 명의 팔로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귀족 문화를 미화하고 대중화하며 현대사회 속 정당성을 재구성합니다. 귀족 가문이 직접 미디어나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번셔 공작 가문은 차츠워스, 보물의 저택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 내부 운영과 문화유산을 공개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이 다큐는 BBC 방송을 통해 방영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귀족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귀족 가문 자녀들이 교육기관이나 국제활동에 공공적 기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윈체스터 가문의 일원인 토머스 로빈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환경경제학을 전공한 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캠페인에서 활동하며 귀족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족의 전통은 단단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모색 중입니다. 버글리 하우스는 1969년부터 자선재단으로 운영되며 현재 입장료 이벤트 임대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2년부터 여성 구성원이 실질 운영을 맡아 능력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귀족 내에서도 성평등, 능력주의,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귀족 가문들에게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펜서 가문의 경우 과거에는 군사와 정치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예술 후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가문의 정체성을 재전환 중입니다. 이들은 자가 소유 토지를 생물보호구역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귀족의 사회적 책임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귀족 가문들은 대학이나 자선단체와 협력해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가문은 현대 귀족의 사회 환원이라는 취지로 매년 청년 리더십 장학금을 운영하며 귀족이라는 지위를 공공성과 연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의 변화는 이제 단지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닌 제도와 사회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택은 관광지로, 자귀는 문화 브랜드로, 그리고 귀족의 후손들은 활동가와 경영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산을 미래 세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 일부 귀족은 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국 사회에서 귀족 계층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2023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귀족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청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78%로 더 높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보여주는 이유는 귀족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상원 개혁을 주장하는 상원 선출 캠페인, 세습 귀족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 군주제 폐지와 공화정 도입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 리버블릭의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귀족 특권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의회 구성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귀족 가문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젊은 세대 귀족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특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성하며 사회 공헌이나 투명한 재산 운용을 강조하며 귀족 가문의 역할을 재정의하려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서 사회 정의와 계급 평등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귀족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귀족 가문에 대한 법적 권한은 축소되고 있지만 자산과 전통, 인맥은 여전히 세습됩니다. 문화적 옴니보어로 포장된 현대 귀족은 평범한 척하지만 그들이 가진 힘은 여전히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전략일 뿐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귀족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을 브랜드화하고 자산을 투자 수단으로 전환하며 이미지 관리 전략을 통해 새로운 정당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시장,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전략은 오늘날 영국 귀족 계층의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적 권력자가 아니라 문화적 설계자, 경제적 파트너, 사회적 상징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적응이 아닌 권력의 재구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재포장된 권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름만 바뀐 귀족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저를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귀족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거나 상징적 지위로만 남아있는 반면 영국은 여전히 제도 일부가 유지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역사적 배경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영국 사회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착의 결과일지 혹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권력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내려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